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리고 강제 추행,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 추행, 그 중에서도 기습 추행과 관련해서 최대한 한번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기습 추행과 관련돼서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법정형을 적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두 개의 법정형 자체가 처벌 형량 자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같은 경우에는 처벌 형량이 강제 추행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강제 추행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과 관련해서도 기소유예 처분도 비교적 더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기습 추행, 즉 강제 추행의 처벌 규정 적용이 구분되게 되는 걸까요?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밀집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용이 좀 깁니다. 성폭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공연 집회 장소, 공연이 이루어지거나 집회가 이루어지는 콘서트장 같은 곳들 또는 대중이 밀집되어 갖고 집회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법률 문구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소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죠. 강제 추행은 그보다 훨씬 높은 처벌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도 굉장히 낮죠.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반면에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표현이 잠깐 복잡하게 막 얽히고 있는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신체 접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습적인 게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막 혼란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적인 규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기습추행이라는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밀집되어 있는 상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이 주로 밀집하는 장소라서 이게 지금 현재 공중이 밀집되어 있지 않더라도 밀집할 곳으로 보이는 또는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민감하게 포착을 해서 그 점을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서로 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확대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을 이용해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맞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서는 찜질방도 그와 같은 장소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공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는 이것 말고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클럽 같은 곳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주점도 일반의 공중이 장치적으로 밀집하는 공간이 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공간이 또 있겠네요. 축구 경기장 같은 경기장 같은 것들, 그와 같은 형태라면 도서관은 어떨까요? 도서관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의 성격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자,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밀집도에서 빽빽함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공중이 충분히 그런 빽빽하게 모여들 밀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는 밀집하게 되는 장소라면 공중 밀집 장소로서의 장소적 특수성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강제적인 추행을 해도 공중 밀집 장소에 있었으니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을 적용해서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설명되기 어렵거나 또는 기습적인 추행으로서의 강제추행이 성립하기가 여의치 않은 구조 안에 있을 때 보충적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법 적용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걸러진다면 이게 이제 아직 완벽하게 딱 틀로서 맞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습추행인가, 그래서 강제추행의 처벌로서 적용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그와 같은 기습추행의 법리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체 접촉이 발생된 추행행위가 발생한 곳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가 라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뒤를 바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2014년도 9월 25일에 선고한 판례가 그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이제 문제되고 있는 공중 밀집 장소 내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하고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냐 강제추행이냐 이 판단할 때 추행의 의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선명하게 평가된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죄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리고 그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보충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아직 선명하게 다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변론 과정에서 성범죄 피의자를 유리하게 변론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안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장소적 특수성들을 주장을 해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들이 변론상에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평가됨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기습추행, 그러니까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신체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서 발생된 추행행위로 평가돼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범죄의 추행행위의 피의자로서 입건이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될 사안이긴 합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술을 마시고 음주 가무가 이루어지는 공중이 밀집한 또는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간 자체의 어둠이나 조명의 밝기, 소음이 심각한 클럽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추행행위가 아니라면 기습추행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들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을 하고 사회적으로 더 이상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성폭력 범죄의 그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체가 처벌 형량이 낮더라도 성범죄로서의 어떤 처벌의 위하력, 그러니까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무섭게 만드는 힘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적용하는 이 적용 법령과 관련해서 하여서 클럽과 같이 또는 주점에서 발생된 문제들과 같은 것들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같은 형태로 기습추행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선명한 형태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행행위가 뒤따라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것은 강제추행죄처럼 무거운 중범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클럽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습추행이나 주점에서 이루어진 기습적 추행 같은 것들까지 모두 다 강제추행의 법리를 적용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다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죄, 그 중에서도 기습추행과 관련된 구분, 법리에 대해서 구성 요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